그리고 이제 금년에 그 봄철 기상 여건, 뭐 온도 조건이나 또는 강수 현황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금년에 갈색 무늬병, 즉 갈반병이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금년에도 초기에 갈반병 피해를 심하게 받는 과원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뭐 냉해, 그 다음에 결실불량, 또 조기낙과 현상, 거기에다가 6월 달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이제 우박 피해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금년에 병해충 방제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해충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수관 하부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병해충 방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방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갈색 무늬병이나 또는 급성 전문이 낙엽병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그런 조건들이 달라지게 되죠. 이 과원은 지금 현재 수관 하부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농약 침투가 잘 되고 햇볕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거의 안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원들은 방제 효과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수관 하부의 제초 풀 관리를 잘못해서 뭐 측지까지 풀이 덮고 있는 그런 과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원들은 아무리 약을 방제를 수시로 해준다고 해도 약이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갈반병이 초기에 일찍 많이 나오는 그런 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 하부의 풀은 이 측지, 첫 번째 측지나 이 결과지까지 닿지 않도록 그렇게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병해충 방제 효과도 높고 또 좋은 과일들을 생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관 하부에는 언제든 1년 12달 사실 풀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뭐 겨울철에 뭐 두더지나 쥐 이런 피해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갈반병, 탄저병이죠. 풀이 덮고 있으면 아무리 약제를 살포를 해줘도 약이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풀이 좀 큰 상태에 있는 그런 과원들이라면 장마 되기 전에, 시작 전에 풀을 좀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서 병해충 방제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갈색무늬병이 됐건 아니면 급성 전문이 낙엽병이 됐건, 이제 일단 병이 발생이 돼서 낙엽이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습니까? 치료 성격을 띠는 침투 유행성 약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방제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침투 유행성이 강한 약제일수록 살포를 하고 나면은 잎이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색무늬병이 발생이 돼서 낙엽이 진행이 되면 침투 유행성이 강한 약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호살균제나 아니면은 이제 요즘은 우리가 그 살균제 구분할 때 다 뭐 가나다라 마바사 거기에 뒤에 붙어 있는 이제 숫자 이걸로 이제 많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갈색무늬병이 발생이 되면 다 3계통, 4,1계통은 이런 단제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침투 유행성이 강한 약제들은 단작용점 작용을 하기 때문에 2회, 3회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빨리 생겨서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발생이 갈반병이 발생이 됐다면 단작용점을 가진 약제, 즉 단제보다는 합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제에는 침투 유행성 성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보호살균제 성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이 발생이 돼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단제를 쓰시는 것보다는 합제를 써서 조금 병이 좀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갈반병은 완전한 방제는 안 되죠. 한번 발생이 되면 사실 치료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 확산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느냐, 이런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 치료는 사실 거의 안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호살균제, 그리고 이제 보호살균제와 같이
이 약재가 혼합이 되어 있는 이런 그 합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낙엽을 조금 덜 진행되게 하고, 그리고 병균 확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뭐 영양관리 뭐 이런 얘기는 뭐 거의 안 하고 그냥 약재로만 관리를 해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갈반병이 발생이 되면 황산마그네슘을 좀 살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잎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야 병균으로부터 조금은 그래도 내병성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반병이 초기에 발생이 되면 우리가 방제하실 때 황산마그네슘을 한 5kg 정도, 물론 뭐 5kg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고농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면살포에서 쓸 수 있는 그 비료 중에 가장 고농도로 사용했을 때 해도 농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이 황산마그네슘이죠. 그래서 갈반병이나 아니면 급성 전문이 낙엽병으로, 또는 또 생리적인 황화 낙엽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황산마그네슘을 연면살포를 해주시면은 낙엽을 어느 정도는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통해서 잎을 최대한 보호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이게 과원에 다니면서 보면 이제 벌써부터 응애 피해로 잎색이 많이 변한 그런 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간 상단부까지 이제 잎색이 변해서 응애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과원들이 있습니다. 주간 상단부에 응애 피해를 받은 그런 과원들을 올라가서 보면 의외로 전박이 응애 피해가 많습니다. 사과 응애 피해보다는. 그럼 왜 전박이 응애가 벌써 이제 수간 상단부까지 올라가서 피해를 입히느냐? 아마 제가 봐서는 뭐 응애가 봄에 위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가 아니고, 전년도에 응애 밀도가 높아 가지고 이 전박이 응애들이 월동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고 위쪽에서 그냥 월동초를 찾아서 거기에서 금년 봄에 증식이 돼서 피해를 준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고가 너무 높아서 약재가 제대로 닿지 않는 그런 과원들이 있다면 지금은 수고를 조금 내리셔도 됩니다. 즉 수고 단축을 해서 약재가 잘 닿을 수 있는 그런 수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수고를 단축하는 거는 겨울에 많이 하시는데, 겨울 전정할 때 수고를 좀 강하게 단축을 하면 어떻습니까? 반발이 굉장히 세져서 주간 상단부 쪽이 굉장히 무성해지는 그런 나무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수고가 너무 높아서 관리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겨울에 수고를 단축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요 시기에 수고를 단축해 주시면 반발이 좀 적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간 상단부에 응애 피해를 많이 본 그런 과원들일수록 수고를 좀 지금 단축을 해서 약재가 끝까지 올라가서 방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원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수고를 단축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새로운 신초, 금년에 나온 신초 1개나 2개, 물론 수세에 따라서 수세가 좀 강한 경우에는 뭐 3개, 4개 정도 신초를 좀 남겨놓고 거의 뭐 한 1m 정도 수고를 단축을 해도 크게 반발이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병해충 관리나 또는 적과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수고 단축을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그리고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과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고 단축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응애 방지에서 가장 주의할 거는 과연 내 과원의 응애가 어떤 상태로 지금 가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루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 과원의 응애가 어떤 생육 단계를 보이고 있는가 이걸 보고 약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약재 응애약을 선택을 하실 때 잎색이 변할 정도, 그 정도면 밀도가 굉장히 높고 알부터 유충, 약충, 성충까지 전 생육 단계가 다 같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잎색이 변할 정도면 일단 약재를 선택하실 때 알부터 성충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약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지 않고 그동안 응애 방제가 잘 돼서
우리가 응애 예찰을 했을 때 입당 1마리 2마리 정도 보인다 그러면 뭐 굳이 비싼 약을 쓰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지금 응애 예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예찰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투명한 것 아주 작은 원형 구슬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응애 알입니다. 그게 이제 전박이 응애 알이고, 붉은색을 띠는 원형이 있으면 그거는 사과 응애 알입니다. 예, 응애약을 선택하실 때에는 내 과원의 응애가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가 그걸 충분히 예찰을 하고 약제를 선택을 하신다면 아마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응애 예찰은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는 생육이 다른 해보다 빨리 시작한 그런 해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사과응애는 1년에 7, 8세대가 증식을 하고 전박응애는 8에서 10세대가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한 1, 2세대는 더 증식을 하지 않을까. 사과응애 같은 건 한 10세대, 또 전박이응애는 뭐 한 12세대까지 세대까지 증식할 수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히 좀 응애 방지에도 예찰에도 좀 신경을 써서 응애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병해충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